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생일 19일 날 생일을 맞은 이강인 SNS 악플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림에 있어서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제대로 된 사과문을 발표하고 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일 날 생일을 맞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강인의 SNS가 여전히 악플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이강인의 SNS에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지만 축하의 의미도 잠시, 곧 댓글에는 조롱과 비판이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24시간 만에 사라진 사과문의 형태 자체도 너무나 불만족스럽다라는 말도 많고, 공교롭게도 19일은 이강인의 생일인데 아시안컵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건만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축하받았을 날이지만 그를 향한 댓글들은 여전히 차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댓글에는 탁구를 하느라 주장에게 대들었다라는 식의 악플이 이어지고 있고요. 팀워크가 중요한 상황 속에서 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댓글들이 대다수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강인의 경솔한 행동은 큰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단 내의 불안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고, 또한 팬들 역시 선수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악플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전부 다일까요? 그랬다면 온 국민들이 이 정도로 이 사태에 대하여 들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축구협회 탁구게이트 진상조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탁구게이트로 불리고 있는 초유의 축구 국가대표팀 내분 사태가 날이 갈수록 확산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가톤급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추측과 소문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어떻죠?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강인 선수처럼 생일날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난이 본물 터지듯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로 지목된 선수들 중에서도 하극상과 항명 의혹에 휘말린 이강인 선수에게 집중적인 비판 여론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함구되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식당 내부에 CCTV가 있지 않았겠냐, 왜 그런 거 공개되지 않냐 등등등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이 사건이 발발되고 난지, 여론에 알려지고 난지 하루 뒤에 바로 15일 날 이강인 측의 법률 대리인이 손흥민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적극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축구협회는요, 어떤 논란과 이슈와 이런 현안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몽규 회장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민해져 있고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CCTV를 따지는 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다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징계의 형태로 대표팀에는 소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축구협회가 나서서 먼저 전후 사정의 진실부터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이 최후의 선수와 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가격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법률 대리인 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단 말이죠. 만에 하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향해 가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론 사태 많이 뒤집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채널에 올라가고 있는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사건 영상만 따져봐도 지금 뭐 수십만 뷰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가격을 했냐 안 했냐가
그렇게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는 이런 사태까지 오고 말았네요. 손흥민의 옷은 메가커피, 이강인의 광고를 내려버린 아라치 치킨. 아, 충격적입니다. 이 아라치 치킨 얼마 전 이강인 선수와 해외까지 가서 촬영했었던 광고 영상마저 삭제하고 말았죠. 그런데 단독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라치 치킨, 이강인 모델 재계약하지 않겠다. 법적 대응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말 엄청난 보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전부터 올라온 보도란 말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 선수가 이 하극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한 프랜차이즈 업체 아라치 치킨이 광고 모델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네요. 이 아라치 치킨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강인 선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의 입장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법적 대응이겠습니까? 제가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수십억 이상의 엄청난 위약금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분명히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하진 않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의 입장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한다라는 건 이 본사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위약금 대응이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광고 영상을 다 삭제해버렸지만 인스타그램에 있는 광고 영상은 삭제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죠? 이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많은 손절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손흥민, 탁구 선수 건들지 마. 국제탁구연맹 한국 축구 풍자하여 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아시아축구연맹 대표팀 선수들 간에 충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탁구계가 풍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제탁구연맹이 뭐라고 했느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바로 미스터 손이죠. 손의 탁구 선수들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2024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라는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요르단전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안타까워하는 손흥민 선수의 사진에다가 요런 글을 적은 겁니다. 보니까 손흥민이 충격적인 준결승전 패배 전날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탁구를 하려는 동료 선수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다가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 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홍보했는데 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충돌을 비꼬면서 비난하면서 탁구 선수들을 건드리지 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조롱당할 만한 그런 선수인가요? 전 세계적인 위상을 빛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슈퍼스타가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 이 세계 국제 탁구 대회 연맹이라는 곳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탁구를 하려고 했던 이강인 선수와 탁구 3인에게 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국제 탁구 연맹에서는 세계 탁구 대회 선수들 건드리지 마. 말이 됩니까? 그러니 이 사태가 빨리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정몽규, 클린스만 고발당했다. 손흥민, 이강인 탓하며 명예훼손을 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기사를 보니 놀랍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툰 탓으로 돌려 선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이죠. 야, 이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서민이는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축구협회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을 곧바로 인정하는 등 회장과 축구협회 등을 향한 비판 여론들을 선수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 의심이 든다. 고발 취지가 이렇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비롯하여 아시안컵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와 그 선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쉽게 말해서 왜 선수들만 나락 보내고 축구협회는 뒷짐지고 있냐? 이것을 비판한 겁니다.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 역시 선수 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단체가 뿔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고 선수 상호 비방과 편가르기에 나선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 축구협회 개혁과 미래를 위해 정 회장이 신속히 사퇴하길 요구한다. 정몽규 회장이 사퇴까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의 과거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더욱더 많은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물 심부름에 무등까지 태웠던 선배를 깍듯이 대하던 손흥민 막내 시절이 화제다. 이거 제가 이미 보여드렸던 모습이죠. 2011년도 카타르의 수도에서 열렸던 우즈베키스탄과의 아시안컵 3위 결정전이 끝나고 난 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영표 선수를 무등 태우면서 우리 선배 이렇게 멋지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국가대표 막내 시절의 모습입니다. 뭔가 지금 현재 막내라고 불렸던 이강인 선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기성용 선수에게 줬던 이 물 심부름까지. 더불어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 아시아에서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손흥민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성이 형은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하세요. 제가 편하게 방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대선배시잖아요. 휴식 시간에는 방에서 3D 안경을 끼고 아이패드로 쇼 프로그램을 보시더라고요. 혹시 방해될까봐 감히 보고 싶단 말도 못 꺼내고 조용히 숨지기고 있었어요. 혹시 코를 골까봐 엎드려서 잤고요. 코를 크게 곤 날도 있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박지성 선수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올바른 선배였던 겁니다. 손흥민과 밤을 쓰면서 매일 밤 자기 직전 넌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과거 김남일 선수도 이런 증언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도 처음 봤을 때 인사를 하고 나서 저를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있으니까 못 지나가고 반대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손흥민 선수는 김남일 선배와 15살 차이라고 들었어요. 형이 워낙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처음에 김남일 선수를 보고 무서워하여 길을 돌아갔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손흥민 선수의 막내 시절의 모습입니다. 급기야 김남일 선수의 인터뷰도 사실 지금에 와서 보니 군기반장이었다라고 합니다. 대표팀 내의 최고참으로 김남일 선수가 군기반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면서도 선배들을 잘 따랐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참 남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조영욱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다. 이게 선수들한테는 정말 유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욱이 형이 그때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같이 팀으로 만난 거였는데 그 팀을 만든 게 영욱이 형이다라는 거다. 이강인 선수를 쥐잡듯이 그냥 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운동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일부러 형이 이강인 선수를 한번 잡았대요. 왜냐면 강인이랑 나머지 선수들이랑 운동을 했어요. 슈팅 게임이라는 걸 했는데 저한테 딱 들리더라고요.
강인이가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형들한테 좀 심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야 되나? 요구를 굉장히 과하게 했대, 강인이가. 그게 포인트인 거죠. 만약에 강인이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상처받으면 팀 사이에 조금 거리가 벌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팀을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 내가 총대를 맸다. 그래서 모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 형들이 너를 존중해주는 만큼 너도 형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야 팀이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강인이가 울었어 안 울었어? 똑바로 얘기해라고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웃습니다. 결국 다 잘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선수들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해프닝이었다라고 해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과거 이야기들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최근 황희찬 선수, 이 손흥민 선수와의 훈훈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났던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뭐라고 돼 있죠? 황희찬 선수 인스타그램에만 좋아요를 누른 이강인. 여기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야, 사실 황희찬 선수하고도 이강인 선수가 엄청 애틋한 사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와의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황희찬 선수에게는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고 급기야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인스타그램 손절을 했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가서 살펴보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H&M 손7이 바로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팔로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 손흥민 선수 역시 쭉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이죠? 강인 리 오피셜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강인 선수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 언팔로우,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따지면 구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뭐 손절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여론이 뭐 업계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최악으로 가고 있고 급기야 이런 말들도 쏟아집니다. 이강인 국대 추방 및 군면제 취소시켜야 된다. 이강인 설령 후 군대 보내버려야 한다. 군면제 소감 솔직히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군대 오히려 보내야 한다. 군면제 박탈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태 군부대 측에서도 국방부에서도 면밀히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어떠실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이강인 손흥민의 패스 안 했다. 패배 원인 음모론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사실 유튜브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이 이제는 YTN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들끓고 있고 여전히 식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방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패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평소 이강인 선수의 이 여론 자체가 좋았다면 이번 사태에 아마 옹호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사실 옹호해 주기가 쉽지 않은 건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몸값을 합하면 뭐 수백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1,00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뭐 우리나라로선 불세출의 슈퍼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코리안 더비 패한 손흥민의 죄송하다 하지 마라. 해명해달라. 양측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국 시간 1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는 이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가 펼쳐졌거든요. 사실 토트넘이 울버햄튼 거의 이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 수년 전부터 이 토트넘 경기는 거의 매번 보다가 요즘엔 못 보고 있는데 이 울버햄튼하고 경기하면 천적이라고 할 만큼 손흥민의 토트넘은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이 아시안컵에서 활약을 펼친 두 선수, 손흥민과 황희찬이 만나는 코리안 더비에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이 경기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울버햄튼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울버햄튼이 이길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토트넘이 승리를 해왔던 역사를 살펴보면 하필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만나는 이 순간에 이런 경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많은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잘 준비된 팀이 승리를 가져간 것 같다. 마음은 아프지만 패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패배 뒤에 숨지 않고 성장하겠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찾아준 많은 한국인 팬들과 축구 팬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며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유난히 좀 담담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 모습을 본 팬들은 요즘 죄송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지치고 상처받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 좋은 말들만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안쓰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나도 눈물이 난다. 뭐가 자꾸 죄송하냐? 죄송해 말고 행복한 축구를 해달라. 언제나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반면 아시안컵에서 드러난 선수들 간의 갈등 문제에 그저 침묵만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답답함과 궁금증이 가득한 반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강인 선수와의 갈등에 해명 좀 해달라. 구설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입만 다물고 있냐? 왜 침묵하냐? 어린 선수 혼자 총대 메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냐? 이런 사태가 나오고 있다라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라고 한번 상상을 딱 1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스포트라이트와 잘하면 본전이에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는 순간 아주 그냥 국민적 비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국가대표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토트넘에서조차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린다라는 거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토트넘에서 연에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주잖아요. 이런 금액에 대한 부담감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어린 후배에게 그것도 가격당했다라는 소문이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나오고 있는 얘기냐? 아닙니다. 아르헨에서도 주목한 탁구 게이트. 이건 마치 메시와 알바레즈의 대결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기사 보면 아르헨티나의 한 축구 해설가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 전날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이 물리적 충돌에 빚어진 탁구 게이트를 리오넬 메시와 훌리안 알바레스에 비유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탁구 게이트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태에 한국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손흥민은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이고 이강인은 어린 나이에 이미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비교하자면 최고의 스타와 대중의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던 유망주, 즉 메시와 알바레즈가 서로 다투게 된 격이다. 이 외신에 따르면 이강인을 포함한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하러 가서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한국이 요르단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럴 때 축구계에서는 라커룸에서 생긴 일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정답이었다. 손흥민이 화를 못 참은 건지 아니면 엄청 착하다고 알려진 손흥민을 화나게 한 건지 모르겠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아르헨까지 번져나갑니까? 이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보면 이강인 선수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떻죠? 이강인 선수보다 손흥민 선수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두고 따져봤을 때 과연 잘못한 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요,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과 아르헨까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라면 이거 힘이 나겠습니까? 심지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책임 있는 컨트롤을 했어야 하는 이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몇 달 노력이 박살났다. 코치까지, 선수까지 다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위르겐, 클린스만 경질됐잖아요. 근데 함께 대표팀을 떠난 이 수석 코치, 이 왼쪽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클린스만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있던 코치마저 이번 경기 패배의 부진함은 손흥민과 이강인 등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중요한 경기 전날 탑스타 손흥민과 이강인이 드자비를 하며 팀 내에 세대 갈등이 터질 거라곤 아무도 몰랐다. 감정적인 몸싸움은 당연히 팀워크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훈련장에서만 봤지 식당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박살났다. 짧지만 유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긴 했다. 지난 몇 달은 언론이 부정적인 것을 찾으려 하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글쎄요, 뭐 감독이나 코치나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에 결국 손흥민 선수가 절대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중립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니 왜 너는 손흥민 선수만 편애하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상황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강인 선수가 가만히 있고 죄송스러워 하는데 멱살잡이를 했다거나 먼저 손을 날렸다거나 그랬다면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팀워크를 위해서 주장이 뭐라고 선배로서 꾸준한 몇 마디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손 날린 게 맞다. 언론은 그렇게 보도가 됐죠. 하지만 이강인 측 변호인단에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차후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은 수일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이거 중립적으로만 놓고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실제 손을 날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고참 선배들과 이 탁구 3인과의 격렬한 몸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는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에 탈구된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어땠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친 손, 울버햄튼전 극도의 부진을 보였다. 결국 토트넘은 챔스 진출 경쟁에서 삐끗하고 말았다. 이 선수의 멘탈이라는 건요, 운동선수들은요, 오죽했으면 이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오늘 양말을 왼쪽으로 신었는데 경기가 잘 안 풀렸어. 그러면 절대 그 다음날부터 왼쪽에 양말 먼저 신지 않습니다. 오른쪽부터 신죠. 그런 정도로 징크스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운동선수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질타가 쏟아지고 있으니 이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한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스타일입니까? 오히려 자기 탓을 더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주장인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잘 타일러 볼 걸. 이미 우리는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화제가 돼서 괜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이 모든 것이 심적인 압박감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냈다라고 최근 인터뷰를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결국 최하평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는 논란 이후 첫 출전을 했죠. 탁구게이트 논란 이후 이강인은 첫 출전을 했다. 무려 팀 리그 경기를 61분이나 소화했습니다. 그럼 뭐 거의 전반전이건 후반전이건 거의 다 뛰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까지 경기를 뛰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PSG,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이강인 선수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해서 이 출전 리스트에서 명단 제외를 했던 게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뭐
내부적인 건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에서는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좌중에도 모자랄 판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정말 많았어요. 최근 이강인 선수가 인스타그램 활동도 하고 있는 게 목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축구 선수로서 돈을 받고 프로 선수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기 위해 경기에 나온 것일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이강인 선수에 대해 많은 여론은 너무나 냉랭해졌다라는 겁니다. 하극상 논란의 이강인 지우기? 선발인데도 중계 자막도 안 나왔다. 기사를 보면요. 최근 하극상 중심에 선 이강인이 국내 중계 자막에서 얼굴과 이름이 사라지는 굴욕을 겪게 되었다. 충격적이죠. 이강인 선수 경기라면 국내에서는 난리 나면서 중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와의 사건이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무려 61분을 뛰었고 선발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날 경기에 나간 팀 승리에 힘을 보탠 이강인은 경기 외적으로 큰 굴욕을 겪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상단에 자리한 스코어보드에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에 대한 여부조차 표시하지 않았고요. 보통 경기 전 중계 예고 화면에 이강인의 얼굴이 거의 매번 등장했다라는 걸 고려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뛰는 날이면 중계 화면 상단 스코어 보드에는요, 그의 얼굴과 함께 선발 출전 여부가 매번 표시됐기 때문이죠. 결국 하극상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매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이 영향은 광고계까지 번져나갑니다. 이강인 모델 기용한 기업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자, KT죠? 이 KT의 이강인 선수의 이 광고 현수막이 싹 다 철거됐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기업들이요, 엄청난 곤혹을 겪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엄청난 불매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비단 KT뿐이냐?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해외 촬영까지 갔는데 아라치 치킨, 결국 이강인 광고 영상까지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해외 가서까지 촬영한 이 광고 영상을 결국 많은 국민들의 이 불매 운동 때문에 이 광고 영상마저 내리게 됐어요. 이 금액이 어떻겠습니까? 천문학적 단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강인 포스터를 내린 KT. 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광고 모델은요, 돈을 미리 받는 개념입니다. 이 광고편을 제작하고 나서 돈을 받는 경우보단 보통 광고비를 받고 이제 광고 영상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위약금 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데 이 이강인 선수가 연예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축구 스타로서 연예인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평판 지수 같은 걸 볼 때면 여기에 항상 이 축구 선수들, 스포츠 스타들이 포함되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가 맺은 이 광고계 계약이요, 단위가 엄청 날 겁니다. 적게는 수십억, 위약금은 그리고 보통 광고 계약비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배수의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천문학적 단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강인 선수 지금 이렇게 광고계에서 손절이 되고 있다면요, 이 위약금 분명히 지불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계약 조건에 스스로의 과실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요, 절대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하나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주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 광고 모델을 굉장히 고심해서 뽑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 역시 얼마나 많은 광고를 찍었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말이죠. 손흥민 선수는 광고계에서 손절이 없네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광고계에서 손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론이 얼마나 서로 전혀 판이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중립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와 있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아쉽게도 이강인 선수가 좀 더 해명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태로만 흘러가면 이강인 선수 결국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까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PSG에서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이 판매되지 않고 인기가 하락하고, 그러면 PSG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겠습니까? 클럽 축구팀에서도 퇴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이강인 선수가 현명한 대처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도 매우 궁금합니다.